네, 안녕하세요. 야노도 CV 할 수 있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오거나이저 이준원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에서 유일하게 재밌는 짤 하나만 발표입니다. 일단 저를 먼저 소개하면 동아대학교 AI학과 3학년 학부생이고요. 그 다음에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학교 연구실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빛미디어 책 검수도 하였고, 그 다음에 파이썬 친화, 파이콘, BDSC 같은 커뮤니티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차는 그냥 인공지능을 활용한 아이디어, CV랑 그 다음 네즈넷, 욜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해당 페이지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AI 러닝 가이드 로드맵이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파이썬, 그 다음에 AI, 매스뿐만 아니라 현재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해당 오피셜 페이퍼라는 부분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논문들을 리스트업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AI 시장에서 iOS 개발자가 AI를 적용한다고 하였을 때 전체를 공부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최소한의 활용을 위한 이론 및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당 기사는 이틀 전에 나온 빅뉴스에서 나온 기사이고요. 이번 발표랑 상당히 얇았다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AI 엔지니어의 부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새로운 기능과 오픈소스 API에 힘입어서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응용 AI의 전환을 목표 중이다. AI 애플리케이션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새로운 스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엔지니어 역할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향후 10년 동안 가장 수요가 많은 엔지니어링 직종이 될 것이라고 하고, 기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학습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오픈소스와 API를 기반으로 활용해서 AI 제품을 만들고, 이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AI의 엄청 기본적인 이론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안에는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고, 이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트리 쪽을 보시면은 이제 머신러닝도 목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현재는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제일 위에부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으로 보고, 지도학습은 이제 학습을 시킬 때 문제랑 답을 같이 주고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고,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는 어떤 것을 집단으로 묻는다거나 분류를 할 때 데이터만 주고 답 없이 학습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은 이제 어떤 에이전트 환경을 줬을 때 거기서 이제 최대한의 이익을 찾아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기법이 강화학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에서 간단하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예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써놨는데, 거기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딥러닝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결국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링 기법인데, 이 머신러닝 기법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모델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 워크플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가위 바이브를 인식하는 AI를 만든다 하면 학습 데이터는 가위 바이브를 찍은 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배울 적절한 모델을 선택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앱에서 해당 모델을 가지고 온디바이스 형태나 아니면 API로 서빙을 받아서 사용자들에게 AI 기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징 앱 아이디어라고 해서 실제로 앱에서 AI를 쓰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크게 NLP라는 용어와 CV라는 용어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먼저 NLP를 보면 이제 모든 텍스트와 관련된 것들을 NL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NLP 모델들을 개인이 AI를 만들고 앱에서 제공을 한다 하려면은 매우 모델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초고사양의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400만 원에서 6천만 원 이런 GPU 자원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챗GPT API를 활용해서 다양한 AI 프로덕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 NLP 부분은 제외를 하였고, 그래서 제가 발표할 것은 CV 카메라나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사람이 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기계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를 구현하는 인공지능의 주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CV는 결국 사람의 비전을 모방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비전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휴먼 비전을 보면 장점이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휴먼 비전의 기능과 단점으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장점으로는 그냥 오브젝트나 피플, 사람들이나 물건들을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목적지를 이제 부딪히지 않고 잘 간다, 혹은 주변 상황을 잘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림들을 봤을 때 과거 추억이나 이야기들을 연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휴먼 비전의 기능이고, 단점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는 착시 현상, 혹은 이제 정확한 수치적으로 여러분들이 빛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사람의 눈은 상대적인 것만 인식한다,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이 목표는 사람의 눈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기계한테 알려주는 것이고,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3차원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람의 뇌에서 작동하는 비주얼 코어텍스라는 부분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가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구현으로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왼쪽 그림을 보면 이제 고양이라고 바로 인식을 하지만,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해당 그림을 단순한 매트릭스 형태의 데이터로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을 원래 딥러닝이 나오고도 한참 동안 이제 이미지 정보를 가진 이 매트릭스 데이터에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를 해결한 이론이 이제 CNN이라는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CNN에 대해서 다시 좀 간단하게 이론을 설명을 할 건데, CNN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용어의 약자이고, 기존의 딥러닝에서 이미지와 영상 같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한 방식입니다. 현재는 이미지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이지만 기본적인 딥러닝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NN을 간단하게 글로 과정을 설명하면, 인풋으로 이미지를 하나 주었을 때 이 컨볼루전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필터를 입힌 이미지를 여러 개를 만들고, 그 부분 중에서 이제 패딩을 통해서 주요한 피처 맵에서의 특징을 얻어내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플래튼이라는 걸 통해서 2차원의 이미지 형태를 1차원으로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CNN 아키텍처 이그샘플인데, 인풋 이미지를 넣고 CNN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온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보시면 어떤 사람을 넣었을 때 CNN을 거쳐서 아웃풋은 남자다라는 아웃풋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간단하게 말로 설명한 이 CNN의 구조로 다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컨볼루전 컨볼루전 레이어라는 거는 COMV까지만 일반적으로 적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전 필터는 사람이 정하지 않고 학습을 통해 결정을 한다 하는데, 이 컨볼루전 필터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제 작게 곱하기 1, 곱하기 0, 곱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3 곱하기 3 안에 있는 이 구간이 이제 필터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이미지가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 연결됩니다. 실제로 컨볼루전 원 디멘션에서 1차원 형태도 있고 현 시점에서는 엄청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필터의 값들은 처음에 이제 난수 주고 주요한 피처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이 값들이 업데이트돼서 변하게 됩니다. 딥러닝 효과를 이용해서 값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넣었을 때 컨볼루전 레이어에서는 필터를 거쳐서 이제 컨볼루전 된 피처를 얻어낸다 라는 공작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컨볼루전 필터를 거쳐서 피처를 얻어낸다. 이 컨볼루전 계층 레이어입니다. 이거 앞에서 말한 풀링 레이어는 이미지 크기를 줄이는 역할이고요. 이 이미지 크기가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계산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오버피팅이라는 부분에서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버피팅은 간단하게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이건 오버피팅의 예시이긴 한데, 이제 이미지가 약간만 바뀌더라도 학습했던 이미지와 달라서 제대로 인식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버피팅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풀링 계층을 거치면 결국 이미지가 줄어들면서 주요 피처들만 얻어내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었을 때도 모델이 좀 더 강인해지는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풀링 계층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맥스 풀링 방식과 에버리지 풀링이 있습니다. 맥스 풀링은 일정한 픽셀 안에서 가장 큰 피처 값들만 새로운 구성을 하는 거고, 에버리지 풀링은 필터 안에서 피처 값 안에서 뭐냐 가장 평균적인 값을 가지고 넘어가는 필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는 플래튼 레이어인데 2차원 형태인 이미지를 1차원으로 변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혹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이미지는 2차원인데 1차원으로 바뀌어야 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는 이제 여기서 아키텍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미지 컨볼루전 레이어 구간이 있지만 이 구간 후에 남자나 여자와 같은 이제 아웃풋 레이어 형태로 거치기 위해서는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인풋 형태가 원 디멘션이기 때문에 그 플래튼에서 투 디멘션을 원 디멘션으로 변환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V의 실제 예시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손떨림 방지하는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엣지 디텍션, 빛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꾸거나 아니면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도 예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경계선을 찾거나 아니면 같은 의미를 가진 이미지끼리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입체에서 그림자에서 입체를 얻어내거나 패턴을 인식하는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객체를 감지하거나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포즈를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이 CV의 활용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NN 모델들이 여기 그림과 같이 엄청 다양하고 지금 시점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이 CNN 모델의 근본적인 목표들은 다 이제 깊은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성능을 높여간다가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CNN 모델들 중에서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예시로 레즈넷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미지 분류 목적으로 레즈넷을 가져왔는데, 여기 그래프에서 녹색 선이 이미지를 분류했을 때의 에러율입니다. 에러율이고, 해당 그래프를 봤을 때 2012년에 있는 딥러닝 기법을 처음으로 쓴 알렉스넷이라는 연도부터 이미지 분류 정확도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나온 레즈넷은 정확도 96% 정도의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똑같은 데이터를 분류했을 때 에러율이 5%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 레즈넷이 처음으로 사람의 분류 정확도를 뛰어넘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앞에서 나온 레즈넷의 아키텍처인데요. 여기서 컬러로 표현된 바들이 앞에서 본 컨볼루션 레이어들이고, 이 레이어들 이 합이 총 18개이기 때문에 레즈넷 뒤에 넘버링이 18로 굳었습니다. 넘버링이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기존 CNN과 스킵 커넥션을 레즈넷의 차이점은 스킵 커넥션의 유무라고 보는데, 이 스킵 커넥션이라는 거는 이전 학습이 덜 된 시점에서의 가중치 파라미터를 학습이 나중에 이후에 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써서 얻는 기대 효과는 배신 그레디언트라는 용어들로 설명이 되는데, 기울기소실 문제들은 궁금하면 나중에 따로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즈넷이 나왔을 때 실제 논문에서도 5가지 종류의 레이어를 가진 아키텍처로 발표를 했고, 이 중에서 이제 18, 34 레이어의 구조와 그다음 50 이상의 레이어의 구조가 가운데 부분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설명하자면, 그 18, 34 레이어까지는 3 곱하기 3 디멘션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했는데, 레이어 깊이가 높아지면 그 한 레이어당 가지는 파라미터 수가 늘어납니다. 이 부분이 무한대로 쌓이면 엄청 파라미터가 많이 필요해지는데, 이 높은 구간의 레이어에서는 파라미터를 줄여야 그 적은 자원의 한계에서 많은 레이어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연산을 해보면은 베이직 블록에서의 파라미터 수는 간단하게 3 곱하기 3 곱하기 64 더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64 그래서 1150인가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보틀렉이라는 구조에서는 1 곱하기 1 곱하기 64 더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64 더하기 256을 했을 때 800 얼마의 파라미터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22% 정도의 파라미터 수를 감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파라미터를 소화할 수 있는 동일한 환경에서 더 많은 레이어를 쌓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즈넷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M에서 적용을 하겠다 하면은 어디서 참고를 할 수 있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Papers with Code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Papers with Code는 이제 논문들과 오픈 코드들을 한 번에 정리해둔 페이지로서 뭐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이제 페이퍼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오피셜 코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공부를 하거나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최신 성능 가장 좋은 모델들을 리스트업 할 때도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활용 방식이 두 번째로는 이제 파이토치 허브라는 곳에서 모델을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모델은 해서 바로 토치 허브.로드 해서 이제 레즈넷 18부터
152까지 이렇게 끝에 넘버링만 바꿔서 바로 모델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의 홈페이지는 사실 제가 팔도치 활동하면서 거의 다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허깅페이스라는 페이지입니다. 허깅페이스는 초반에는 NLP 분야에 대한 모델만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현재는 이쪽 레이블처럼 이제 카테고리별로 다양하게 모델을 검색할 수 있고, 여기서 레즈넷 쳤을 때 뭐 레즈넷 50, 그 다음에 레즈넷에서 추가적으로 튜닝한 모델들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불러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모델을 또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욜로라는 모델입니다. 일단 욜로를 소개하기 전에 그림에는 세 가지 이미지가 보이죠. 이 세 가지 이미지는 전부 다 같은 2015년대에 제안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제 Vector RCN이라는 모델은 이제 여기 있는 RPN이라는 모델과 이전에 제안된 RCN이라는 모델을 추트랙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실제 실질적인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룰루나 끝에 있는 SSD는 그 단일 아키텍처 모델이 하나만 들어간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점들은 그 투트랙 형태인 부분에서는 이제 느리지만 모델 정확도가 좋고, 그 다음에 원트랙인 경우에서는 FPS 속도가 빠르지만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MAP가 일단 간단하게 정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FPS는 여러분들이 모니터나 게임할 때 많이 얘기하는 주사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스탈 RCN이 FPS가 7이 나올 때 정확도가 73.2였고, 욜로는 그 시점에서 FPS가 45가 나오지만 정확도가 63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SSD라는 친구는 옆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데, 이 페스탈 RCN과 그다음 욜로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모델이었습니다. 당시 시점에서. 근데 제가 왜 욜로를 소개를 시켜드리냐 하면은, 현재 리얼타임 오브젝트 디텍션 파트에서 욜로가 가장 좋은 모델로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욜로는 오픈소스로 꾸준하게 계속 성능 개선되고 있고, 올해 초까지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욜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허브에서 로드 모델을 가지고 바로 불러오거나 아니면 허밍페이지에서 마찬가지로 검색을 해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에서 모델들을 찾을 때 이제 목적에 맞는 모델을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서핑을 하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는 제가 대부분 번역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제 KR 쪽을 추천드리진 않고 원래 페이지인 OLG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업데이트가 여기가 가장 먼저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는 모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면 비전을 선택해서 모델들을 찾아볼 수 있고, 혹은 제 끝에 검색이 있는데 검색으로 모델을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은 데모까지 있어서 이 모델이 어떤 형태로 동작하고 실제로 어떤 예시로 사용해 볼 수 있다가 예시로
데모 버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진넷을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들어왔을 때 메인 페이지에서는 소스 설명과 함께 예제들을 포랩이라는 곳에서 돌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피셜 페이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데모를 통해서 뭐 강아지 분류 예시긴 한데,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 로컬에 있는 강아지를 넣었을 때뭐 서브밋을 누르면 이 개가 어떤 품종이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활용되는 데모 예시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성인 페이스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쪽에 있는 모델을 간 다음에 그러면 좌측에 다양하게 세분화된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저도 잘 안 보이긴 한데 만약에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다 하면 이쪽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라벨을 선택을 하면은 다른 분들이 배포해 놓은 다양한 모델들을 끌어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페이퍼리스 리코드인데, 여기서는 이제 스타가 많이 막히는 뭐 AI 오픈소스는 메인 페이지에 뜨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라는 소타라는 단어로서 이제 컴퓨터 비전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누르면 현 시점에서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장 잘하는 모델들을 벤치마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들을 가지고 또 나중에 이 다음에 발표할 컨버팅 방식을 통해서 최신 모델들도 여러분들의 앱에 넣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에 맞는 모델을 찾았다면 이제 데이터셋을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변경을 해서 이제 불러온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이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API 서버에 올려서 API로 서빙을 한다거나 아니면 온 디바이스 방식으로 컨버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실 자료를 매우 급하게 만들어서 제가 발표 연습을 한 번도 못 해봤었는데, 일단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